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큰 위기에 처한 오세훈 시장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차떼기 한나라당의 오명을 벗겠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오세훈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직이 걸린 오세훈의 재판 어제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근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참 좋아.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렵지도 않고 자 혐의부터 일단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인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10차례 3,300만 원. 그런데 저 10건 가운데 5건이 이번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1심 선고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벌금 1,000만 원이고요.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서울시장은 이제 확정되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법정 영상을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잘 듣더라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1,000만 원. 정말 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네,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은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법조인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변호인이시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느긋해진 것 같아? 여유가 생겼어. 제가 진행까지 하는. 진행까지. 네.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은 사실 좀 서서가 오래됐죠. 네. 내란 직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맞습니다. 대선 나올 생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너 나오면 바로 날아간다. 네.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선 포기했잖아. 사실상 그래서 대선 포기했고 네.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주저앉힌 건 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저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왜 대선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에 들이대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태균 그 배경은 잘 모르시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오세훈 쪽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에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이게 그 도인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허언증 좀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분간. 위인이죠. 명태균 씨가 좀 과장은 해요. 과장하고 이제 판결에서도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울고불고했다 이런 부분이 좀 과장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맞아. 명태균 씨의 요 사건 말고도 명태균 씨의 전반적인 진술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과장은 있지만 좀 여기 일맥상통한 부처질관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있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론조사를 받고 오세훈을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진술이 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무죄는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고 징역형까지 예상은 했는데 재판부에서 징역형은 안 주되 벌금은 맥시멈을 때리겠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조금 뭐 이제 과장은 있는데 우리가 뭐 명태균 말만 듣고 판결한 건 아니다. 뭐 증거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김건희 판결에서는 과장됐다, 허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맞아요. 네. 윤석열 재판에서는 과장된 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봤고 네.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진술에 부합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점차 이 재판부마다 조금 다른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들어맞는 정황들의 존재 그렇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피고인이 그 판결 직후에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건 네. 잘못된 판결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지금 변명인데 강혜경, 그 명태균, 김영선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적으로 송금한 돈이 오고 간 이것이 직접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판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사들이 공판을 할 때 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건을 인정해서 10개 중에 5개만 인정을 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5개 제가 지금 그거 살펴봤더니 너무 빡빡하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이거는 정말 완벽해. 이 5개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뭐 상고심 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서 고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판결이 깨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 컸던 것 같고. 그거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을 굉장히 판사들은 그 명예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 1,000만 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00만 원일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저희가 특검법에 633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6개월, 3개월 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광석화처럼 판결했잖아요. 네. 낙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 아마 633이 적용이 되면 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 그 전혀 그 입장 표명도 안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그 한간에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네. 김건희 명태균 사건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는 걸 그걸 보고한 거 보고. 아니냐. 예. 그냥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었나? 그 재판부에서는 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보고 판단한 것 그 아니냐라는 판결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세훈 출마 전에 나왔었던 1월에. 거예요? 그랬었나? 예, 1월에 나왔으니까 그 3월에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그거 보고 판단했을 수 1월 있군요. 말쯤에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 보고 아마 뭔가 좀 결심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게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빡빡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오세훈 거네. 시장 쪽에 결과가 전달 안 됐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는 다 뺀 겁니다. 근데 연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시기하고 만났다는 그 시기하고 여론조사라든지 돈이 보내진 시기를 다 맞춰서 인정되는 것만 5건 인정했고 네. 방송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의도, 그러니까 뭔가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나 이런 걸 아예 다 드라이하게 빼버렸어요. 그냥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대가로 2,100만 원 정도 대납됐으니까 그걸 딱 인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까지만 딱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
흔들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예. 관심이 있는 거는 1심이 이제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는 항소심 대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워낙에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번에 그 판사가 그래도 그 오세훈한테 유리하게 적용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대목을 짚었냐면 이런 걸 이제 잘 우리가 미리 잘 다뤄놔야 돼. 당내 경선 목적의 여론조사이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이가 명태균에게 직접 뭐 연락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오세훈에게 유리한 점으로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법조인 세 분이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서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 이게 아주 찝찝하거든요. 제가 전혀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빨리 설명해주세요. 저거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게 양형사.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판사님께서 그래서 벌금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징역에서 벌금으로. 네, 이게 징역형이 그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 네. 그러면 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네. 저렇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뭐 설명하신 거라서 전혀 아무 문제가 아유, 없습니다. 다행이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겼다는 법이 정치자금법이고요. 네. 정치자금법 중에 45조를 어겼다는 건데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딱 인정한 거예요. 원래 정치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한정이 2,100만 원 보냈잖아. 네. 간접적으로 2,100만 원 네가 경제적 이익을 오세훈이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100만 원 받은 거야. 네.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그게 뭐 미친 영향이 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빼고 그럼 부수적인 이야기고.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만 딱 추려가지고 딱 드라이하게 딱 인정한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근데 이제 특검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지고 아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예. 그것으로 심지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었고 하니까 1년 6개월까지 심하게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예.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불법인데 그거는 네. 불법인데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네. 것을 특검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했고 네.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드라이에게 뺐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말았다 이거는 정치자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하고는 위반의 구성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봐야죠. 그 말 좋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죽겠으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도 같은 입장이시죠? 굳이 찾아보면 네. 감형 사유를 굳이 찾아보면 초범밖에 없습니다. 고정도 아니고요. 예. 고령도 아니고 예. 초범도 아니고 예, 그렇기 더 때문에 이상 뭐 감형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예. 거죠. 윤석열 60세 넘었다고 고령이라고 저번에 양형 사유로 했었어요. 오세훈이 몇 살이야? 네. 60 넘었나? 60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럼 초범이랑 고령이 있네요. 고령이 남았어. 예. 근데 저는 사실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 양형 사유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는 느낌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냐고 막 불만을 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이긴 하지만 나경원 이기는 걸 달라고 했다. 그렇죠. 이런 게 하나도 이제 인정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구나.
뭔가 좀 여론을 아쉽네. 조작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정 안 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소심.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특검이 네, 양형 그렇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그랬고 네. 그럼 주로 다퉈줘야 될 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명태균에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루 이틀 사이에 여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계속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게 해명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이유무죄가 나왔거든요. 10개 중에서 5개만 인정하고 5개에 대해서 이유무죄를 썼기 때문에 이유무죄가 무슨 말이에요? 이유무죄는 이제 전체를 포괄일죄 이어서 주문에다가 이 부분은 무죄 이렇게 하진 않고 5개는 일단은 주문에 표시하진 않지만 이 무죄여서 5개는 날리고 5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항소할 거고요. 그럼 항소되면은 이게 그 여론조사 전체를 다 인정이 될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형량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와, 제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를 통해 대납한 비용 2,20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명 씨의 과거 소셜미디어상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6월 18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해 재선거 요구 시위가 열리는 올림픽공원에 방문해 서울 시민들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다음 날에도 오 시장이 유죄를 예견하며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1심은 유죄가 나올 거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나흘 뒤엔 오 시장은 유죄라며 어차피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하는데 무슨 미련이 그리 많냐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이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사실 어제 판결이 유죄로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지만 우리가 굳이 윤석열 1심 결과와 비교해보자면 사실 그 5개의 여론조사와 전체 10개의 여론조사는 시기상으로나 맥락적으로나 사실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1심 재판부였다면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그 5개의 여론조사가 벌어진 전후 사정에서 벌어진 어떤 객관적 정황들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움직임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10개가 같은 사건이다. 그렇다.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네. 중요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를 무죄로 봐주지 않는 한 이 오세훈만 무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네. 쌍둥이 사건인 거야. 네. 어떻게 이거를 근데 오세훈께 더 확실해. 더 확실해. 오세훈께 더 확실해. 확실해. 어제 거기도 나오더만 당시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강혜경 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오세훈 측이 요청이 없었다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네. 라고 판결문에 적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재판부가 아마 이럴 텐데 그 타임라인과 이들의 행적을 거의 뭐 일별로 쪼개가지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 강혜경 씨가 김한정을 알게 된 만나게 된 시점도 특정을 했어요. 그렇죠. 2월 17일, 18일로.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의 대화와 여론조사 주고받은 그 상황, 그 여론조사 이루어진 때때로 이미 김한정 씨가 2,1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가 얼마나 엄격했냐면 김한정과 명태균이 모르는데 돈을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거네. 돈을 당연하지. 준다고. 이렇게 아니, 입증이 됐다고 본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네.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뜬금없이 1,000만 원을 보냅니까?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근데 엄격한 게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인데 만약에 이진관 재판부였다면 2월 17일 이후의 여론조사도 그렇지. 아마 했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심에서 어제 1심에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재건축이 걸려서 그건 막은 간에 1심 재판부 미친 척하고 무죄로 내렸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항소심에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판사가 일단 한번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요 라고 써버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봐주는 경우 내지는 봐줘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유죄를 했던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다시 뒤집기는 더 어렵고요. 걱정했던 거 어제 걱정했던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뭘 걱정했냐면 오세훈이란 사람의 캐릭터가 변호사 출신이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뭘 했던 것보다는 빙 둘러서 다른 사람들 시켰던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외곽 조직 있잖아요. 외곽 조직 그 이름을 그러니까 까먹었다. 혹시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나는 직접 한 거 없고 그냥 계속 주장했던 거
그 사람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한 거지. 나는 몰라요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판사가 인정 안 해준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어제 판사가 오세훈을 오히려 그냥 깠죠. 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변호사고 서울시장도 지금 5번째 아니에요. 알 만큼 알 놈이. 그러니까 변호사고 정치자금법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드는데 오세훈의 기여도가 또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선수가 틀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거든.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가지고 네. 그만큼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 한 그게 없는 거를 더 악의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죄질이 나쁘다. 자, 오세훈 시장 판결 나왔죠? 네,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나왔고요. 추징금 2,1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시장직 상실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제 재판부가 오 시장이 그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국민의 후보 경선할 때 이제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났고 이 당시 불리했던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오 시장은 만난 건 맞지만 그런 거 의뢰한 적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가 않다. 당시에 치러진 10개의 여론조사 중에 5개는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세훈법을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그 위중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인 거 죄질이 좋지 않다. 법을 잘 알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네. 요게 정치자금법이니까 선거법은 아니라 아마 634 원칙이 원래는 아닌데 633으로 이번에 한다는 거죠? 네, 특검법이니까. 특검법에서는? 특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633으로 간다? 그렇지. 이거를 근데 뭐 여러 재판 진행하다 보면 뭐 증인 신청 어쩌고 뭐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만약에 증인을 네. 막 대로 신청하고 이러면은 집중기일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재판 막 3번씩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네, 보통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네. 633 지키려고 하면 네. 판사들이 뭐 물론은 이제 1심에다 뭐 명태균 이런 분들은 다시 부르긴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아주 중요한 증인들 아니면 다시 신청하는 건 잘 안 받아주고 또 불러주더라도 뭐 거의 매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후에는 그런 대법 판결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르면 내년 1월 네.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대법 선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판결이 이게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세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까? 그랬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고요. 예. 김건희 씨는 2심까지 다 무죄였습니다. 네. 내일 대법원 선고가 있어요. 내일인가요? 네. 어. 전체적인 틀은 똑같잖아요. 여론조사 의뢰하고 비용 변압. 그래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게 돼요. 예. 그렇겠네요. 이게 이제 많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특별히 안 다루고 있던데 왜 네. 김건희는 무죄 나오고 윤석열은 유죄 나오고 뭐 오세훈 유죄냐.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김건희 유죄라는 논리 중에도 뭐 경제 공동체니 뭐 네. 정치 공동체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김건희는 뭐 부의완이라고 하지만 신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 정치자금법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네. 뭔가 이거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자금으로 안 받고 했을 경우 문제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김건희는 아무리 영향력이 크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정치인이에요. 당시에 이미 왜냐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후보가 됐고 오세훈도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제가 다르게 보기에 판단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저도 뭐 일주일 연기했기 때문에 네.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 같은데 설령 김건희에서 무죄로 무죄가 확정된다 나오더라도. 하더라도 윤석열 유죄, 오세훈 유죄가 모순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차이도 있고 다른 차이도 있는데 정치인이 아닌 것도 차이가 있고 그 묵시의 합의라는 네. 그 법리가 김건희 재판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본인이 권력자하고 가까워지고 향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근데 윤석열 판결에서는 일종의 묵시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결국 그 김영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고 때문에 김건희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윤석열 재판부의 맞습니다. 논리거든요.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김건희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오세훈 사건은 조금 다르잖아요. 사건 구조가. 그래서 저는 반반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명태균하고 만난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서 비용을 지불한 적도 없다. 그에 관한 직접 증거가 없다. 이거였어요. 근데 실제 직접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김한정 씨한테 이거 좀 돈 좀 대신 지급해. 문자든 뭐 이런 게 없어요. 김한정의 자백도 없고. 네. 그리고 그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시적 증거도 없어요. 때문에 이게 무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다른 정황이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재판부가 이게 이제 유죄의 심증을 갖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정치적 효과예요. 정치적 의미와 효과. 저는 만약 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확정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 권력정에 큰 변화가 오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힘든 게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게 외로운 싸움을 해가지고 됐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네. 이 싸움도 굉장히 외롭게 해야 돼요. 당내에서 도와줄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저 판결에 대해서 그렇다고 모든 걸 걸고 오세훈을 지키자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확정되면 내년 4월이에요. 네. 재보궐선거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내일부터 다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갈 거예요. 민주당도 네, 아니, 난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되면. 아니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당권파 장동혁 여기는 재선거 주장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뜻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당권파나 당 지도부가 이걸 도울 리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5번째인가?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좀 하고 5번째죠. 있는데 네. 사실 임기 다 따져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임기 다 따져보면 사실 많이 10년이 안 돼요. 많이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안 돼요. 예, 변호사 입장에서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유죄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고 봤는데 이게 전후 맥락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나경원은 뭐 당원에서 좀 앞서고 있었고 오세훈은 약간 민심에서 앞서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궐선거라서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필요한 중요하고.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이 사실 이 사건이 앞에 김건희 윤석열 사건하고 가장 다른 점은 돈이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돈이 안 갔잖아요. 돈이 간 거는 어떻게 이게 빼박이잖아요. 빼박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예. 1월 20일 날, 21년. 그다음 여론조사가 1월 22일, 25일, 29일 날 이루어졌어요. 돈이 2월 1일 날 갔어요. 네. 세 번 하고 얼마 갔냐? 1,000만 원 갔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여론조사 정치하는 분들은 알아요. 보통 이렇게 비공표하면 한 300 정도 받거든요. 건당 300. 딱 그 정도 받아요. 시장가로 딱 줬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1월 20일 날 만나고 네. 1월 22, 25, 29일 날 여론조사하고 2월 1일 날 돈이 갔어요. 네. 근데 세 번 하고 1,000만 원. 네. 너무 딱 들어맞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본인한테 필요한 잘 만들어진 여론조사 치고는 좀 싼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이게 비공표였어요. 필요한 비공표. 여론조사라고 공표형도 있고 보기 비공표인데 어려운 앞에 게 세 개는 비공표형.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만 나온 거는 그렇죠. 아닌 것으로 이건 알고 제대로 된 있고요. 조사.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돈을 준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줬고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격해야 될 것 같아요. 항소해서. 그런데 이제 10개의 여론조사 중에 5개가 무죄고 5개가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5개만 무죄이고 5개는 또 유죄라고 하느냐.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근데 네. 그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재판장의 그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걸 설시라고 합니까? 보면은 마치 또 스토리텔링 같아요. 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물리적 증거는 없지만
요런 동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런 정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법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물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야당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그렇게 나오는데 이 묵시적이라는 수식어 이거 율사니까 아실까?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묵시적 의사 합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야당에서 그러면 대통령 그 뭡니까 대북 송금 이화영 얘기 나올 때 그 관계에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딱 이런 반격을 하더라고. 아니 잠깐만요. 그 윤석열 판결에서는 묵시적 합의라는 그 판결이 나왔지만 네. 이번에 오세훈 판결에서는 묵시적 합의라는 얘기가 없어요. 명시적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고. 증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황도 증거예요. 진술도 증거고. 정황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진술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있는데 제 말씀은 묵시적 합의라는 걸 전제하지 않았다고요. 그 정황 증거가 이거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 정황도 증거고 진술도 네. 증거잖아요. 네. 그 증거에 기초해서 판단한 거고. 정황과 진술이 증거예요? 그럼요. 증거 되죠. 증거 진술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니, 진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언이라고- 말씀처럼 예. 지금 명시적으로 딱 오세훈 시장이 야 이렇게 지시한 게 뭐 딱 문자로 나오거나 뭐 녹음해 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뭐 명태균이 증언 중에 믿을 게 있고 못 믿을 게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재명, 김성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전화 누구 바꿔주니까 통화한 적만 있다. 네. 그런 건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오세훈 측의 변명이 이런 거잖아요. 김한정 그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돈 주고 그냥 여론조사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2월 1일 날 1,000만 원 주기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보통 여론조사 의뢰하기라도 하다 100만 원 주더라도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얘기해서 하지. 만나지도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론조사 해주세요 하고 또 돈 보내고 그런 거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가 궁금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이게 뭐 여론조사가 오세훈한테 불리하게 나왔을 때 항의할 이유도 없어요. 별로 안 좋구나.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안 좋았다고 항의하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람을 살인했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자백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백만 가지고 안 되고 되죠. 거기에도 보강 근거가 있어야 되는 보강 걸로 증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항소심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그 판사가 얘기했던 동기와 정황을 뒤집을 만한 뭔가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꺼내야겠죠.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1,000만 원 네, 벌금 벌금 1,000만 1,000만 원을 원이고요. 이제 받았고요. 어쨌든 이제 오세훈 시장의 논리는 그겁니다. 어쨌든 나는 초기에 여론조사 몇 번 받은 적은 있다. 근데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태균이랑 관계를 단절했고 그 후에 이제 후원 회장으로 불렸던 김한정이 자기 모르게 오 시장은 모르게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라는 네. 주장인 것이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만남이 있었던 시점, 네.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점, 그리고 돈이 간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부 인용했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오늘 또 뭐 오세훈 선고 나온다고 기자들 연락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나 뭐 전화가 오겠죠. 예, 예. 지금 오늘 점심에 강혜경 국장 만나셨어요? 예, 지금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있다가 강 국장이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아, 화장실 가셨나요, 강 국장님? 예, 정신 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간 오세훈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 검찰 조사도 나가고 증인으로 나가고 검찰의 조사도 받으셨고 제 법정의 증인으로도 나가셨는데 예. 오늘 보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유죄는 실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 실형했던 그 강도라든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예. 증거라든지 했을 때 예. 그러고 그 당시에 조사를 받았을 때 어떤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분위기 조사 받을 때 그렇죠. 검찰 네. 조사할 때
예. 뭐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예. 유죄가 될 것 같다는 거 그거는 뭐 또 당연하게 유죄가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 명태균이는 항상 그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예.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아는 옆에서 주위에 듣고 보고 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바로 댓글을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댓글을 못 달게 딱 막아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참, 네. 그래서 명태균이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의 의견에 막 동조하는 댓글만 올라오고 예. 비난하는 댓글은 하나도 없는 게 비난하는 댓글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 본인이 저질러 놓고 본인이 행위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건데 왜 남한테 그걸 했다라고 핑계를 대냐. 네. 그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예. 소장님, 일단 궁금한 게 지금 김한정 씨, 오세훈 후원회장 김한정이 3,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금액이 더 크다면서요? 크다는 게 그거는 심정적인 것만 있었어요. 예, 심정적인 것만. 예. 명태균이가 검찰에 조사할 때도 예. 선거법 무죄가 있어가지고 예. 자기가 직접 못 주고 예. 철강호는 회장한테 2천만 원을 빌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선거법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돈 2천만 원 빌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천만 원 빌리러 간다. 예, 빌리러 간다. 예. 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이 2천만 원이 안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 2천만 원 받았으면 통상 계좌로 와야 되는데 계좌로 오지 않았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여론조사 할 때마다 500만 원이고 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강혜정 국장한테 했어요. 명태균이가 분명하게 오세훈이가 2천만 원 빌리러 간다고 그랬는데 2천만 원 들어온 건 없고 명태균이가 2천만 원 중간에서 받아왔었다. 예. 응? 받아왔었는데 예. 그리고 통장에 찍힌 것만 3,300이 찍혔는데 이거는 이제 계좌 송금이고, 그죠? 그렇죠. 계좌. 확인 송금만. 예. 그래 이제 강 국장이나 저나 명태균이가 분명하게 2천만 원을 처음에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받아 쓴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준 사람도 말을 못 하고 명태균이 저도 지가 받았었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달 전에 명태균이 김용민 유튜브에다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구속돼가지고 몰랐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3,300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고 원래는 오세훈이가 5,200만 원이다. 원래는 오세훈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 그 액수가 5,200만 원이라고 김용민 유튜브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2천만 원은 이제 처음에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지금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금액에서 빠졌죠. 빠지고 그렇죠. 나머지 지금 3,300만 원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 계좌로 넣은 거는 계좌가 있으니까 이건 혐의가 된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오세훈이가 5,200만 원인데 자기가 3,300만 원으로 정리를 했다. 아, 본인이? 네, 정리를 했다. 근데 본인이 정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강혜경 씨 자료던데. 그러니까 3,300만 원. 예. 그래서 원래는 오세훈이가 기소 금액이 5,200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소장님은 그러면 오세훈 재판에 가셔서 어떤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최고 결정적인 증언은 오세훈 시장이 뭐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엉터리 조사라고 판단해가지고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만났는데 사기꾼 같아갖고 관계 끊었다. 예. 그런데 4월 7일 날 선거했었는데 3월 중순경에 명태균이 저랑 같이 서울에 올라갔다.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고
그 가서 강철원을 만났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이죠 이분이 오세훈 측근 최측근이죠. 예. 예. 그 국민의힘 커피숍 1층에 국민의힘 당사 1층의 커피숍에서 예. 명태균이가 강철원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쫓아오더라. 예.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네.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명태균이 내가 이따가 저녁에 조원이를 만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원이가 중간에 경선까지 안 가고 아마 그 중간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이가 원래는 조은이도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었죠. 출마를 당시에. 했었죠. 예, 그때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만나서 조정을 했다 뭐 이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오세훈 조원이한테 예. 서초 국회의원으로 가라라고 내가 조정을 하기로 돼 있다. 아, 명태균 씨가 조은이에게 당신 시장 하지 말고 서초 국회의원 가. 그리고 실제로 또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지금 기소가 됐고. 예, 예. 그래서 선거 끝나는 날까지 네. 강철원하고 교류가 다 있었는데 무슨 처음에 1월달에 한두 번 초창기에 뭐 두세 번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제가 검찰에서 진술했고.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됐다. 예, 선거날까지도 관계가 지속됐고 선거날 예. 강혜경과 나하고 명태균이 셋이 오세훈 선거 캠프까지 갔다. 아, 선거날에요? 네, 선거날에. 그래 왜 가게 됐냐? 이미 우리가 사전 조사를 다 해보니까 오세훈이 이긴 걸로 나왔어요. 예.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축하해 주러 간다 하면서 선거 당일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거 끝나고 거기서 선거 캠프에서 강철원도 만나고 김한진 회장도 캠프에서 만나고 또 강혜경은 오세훈 시장까지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네. 지금 선거 당일에 캠프에 직접 가셨군요. 예, 그 김영선도 같이 갔어요. 아, 김영선 전 의원도 가고. 선거 당일날. 예. 그래가지고 그 선거 당선자 예측 6시 예측을 발표했잖아요. 예. 오세훈 이긴 걸로 나와가지고 축하드린다 그러고 전부 다. 예. 선거 당일날까지 다 만나고 계속 했는데. 아이고, 그랬군요. 예, 예. 그때 명태균 씨는 같이 갔나요? 네, 명태균 씨하고 강현영 국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울에 올라갔고, 김명선 의원은 일산에서 내려왔고. 일산에서 내려갔고. 예, 예. 아, 그러면 이건 뭐 빼박이네요. 지금 이게 한두 명이 간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간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게 재판에 보면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증언이 엇갈리는 게 없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명태균하고도 엇갈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은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아,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제될 만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일찍 모르고 강혜경이 김한정 회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돈 받고 다 그렇게 한 거다. 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고 법적인 문제될 만한 거는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강 국장한테 밀어버리고. 그렇죠. 예. 모든 일어났던 상황은 예. 진술이 다 동일하게 다 맞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명태균 사건이란 게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 그냥 처음부터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끝나는 건데 그거 윤석열, 김건희 봐주려고 그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 보내가지고 봐주려고 하다가 공직선거법 기소 안 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지금 이게 모든 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유미 지검장이 2024년 5월달에 부임을 했거든요. 예. 부임을 해가지고 아마 그 특명을 받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끔. 그래가지고 9월 5일날 뉴스 토마토에서 첫 기사가 나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간에 이 사건을 쓰러지고 막으려고 하다가 강 국장과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진술을 계속 했어요. 진술하고 나면 그날 저에게 바로 보고서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다 드러났죠. 박성재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늘 예. 오늘 출석해가지고 예. 이런 내용으로 진술이 됐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11월 10일 날인가 예. 기자회견했어요. 기자회견하면서 예. 나는 여론조사를 시킬 일도 없고 예. 여론조사 할 일도 없고 뭐 명태균은 뭐 처음에 한두 번 보고 난 다음에 예. 관계를 해보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나니까 예. 정윤희 지검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예. 선거법도 선거법 유효 기간을 넘겨버렸죠. 예. 그걸 넘겨버리고 예. 세비 반증한 것도 월급으로 예. 본부랑 월급으로 해가지고 그걸 일단 또 종결시키고 그러는 중에 명태균이가 자꾸 이걸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정영민 지검장이 어떻게 그 지혜 어떤 지검에 뭐 공보관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검장이 직접 언론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기자들 다 불러놓고 그거 제가 공개했잖아요. 라디오에 나가서 그것 예, 때문에 그 뭐 누가 어떤 기자가 봉지욱한테 알려줬는지 찾으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 사건은 예. 그 김영선 의원의 그 정치자금 문제인데 예. 오늘 강혜경이하고 김태열이가 막 검찰이고 언론이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름을 들먹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커졌는데 예. 솜사탕 같은 사건이라고 했죠. 예. 부풀려진 사건. 솜사탕처럼 부풀린 뭐 특별한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예.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은 내가 나를 구속시킬 수 있겠냐. 그런 얘기 막 했었죠. 정권 한 달 안에 망하게 하겠다고 자기 구속시키면. 예.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자기가 왜 대통령실에다가 나를 구속시키면은 네. 내가 여태까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고 했던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폭로하게 할 테니까 나를 구속시키지 마라라는 그걸 시그널을 보냈는데 네.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기자 통해서 그것도 보냈잖아요. 그 자기가 녹음 파일 갖고 있다고. 녹음 파일까지 보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죠. 그래서 그래서 10월 30일 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녹음이 네. 간단한 게 나왔어요. 예. 그 녹음이 나와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12월 3일 날 명태균이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황봉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황봉폰을 언론사나 민주당에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황봉폰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황구폰이 그때 난리였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다. 그렇죠. 안 찾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그 핵심의 그 폭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거를 딱 치고 대통령을 협박했는데 협박도 안 믿고 그러니까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이 잘 안 됐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12월 3일 기소가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기소가 되면 어차피 재판에 넘어가면은 그 황봉폰이 어디에서 나와도 나올 건데 그러면 근 2년 동안 명태균과 통화하고 카톡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은 법적인 탄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치가 불가능하죠. 그런 녹음 파일이 가면은.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알아엎을 수 있는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전번부터 계엄에 준비를 했다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12월 3일이냐 이게 계속 그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명태균이 사실상 모든 녹음 파일을 다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검찰이 그 녹음 파일 황금폰을 확보를 못할 때 지금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겁이 났던 거다라고 보는 게 진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에부터도 제가 다른 언론 기자분한테도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예. 인내가 왜 그 평일날 국회가 열려 있는 평일날 화요일날 한길 인내가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한테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토요일 날이 12월 8일 날인가 토요일 날이에요. 예. 7일 날이 토요일이가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12월 7일 날 8일 날 아마 주말에 예. 계엄을 하려고 딜레이를 잡았는데 12월 3일 날 기소가 되다 보니까 그날 저에게 계엄을 준비하고 모든 어떤 그 작전을 하면은 작전을 세워가지고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 없이 그날 어떻게 그날 계엄을 한 걸로 이게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태균이 12월 3일에 기소됐을 때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어떤 내용으로 기소됐는지 빨리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라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또 그 박성재 판결문에도 나오고. 예, 그 맞습니다.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시 이 명태균의 황금폰과 녹음 파일 문제가 계엄의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예. 내가 기자분들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원래 계엄 날짜가 예. 12월 3일 화요일이 아니고 예. 12월 7일 날 토요일 날 딜레이를 잡은 것 같는데 어떻게 방아쇠를 3일 날 땡긴 것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예상이 자기들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토론을 해보니까 그게 소장님 이야기한 게 아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다 예. 수긍을 하더라고요. 소장님, 근데 지금 소장님은 2심 재판 중이시잖아요. 근데 그 1심에서 우리 소장님도 무죄 받으셨잖아요. 근데 소장님은 왜 자꾸 유죄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김태일 소장님은 진실을 다 얘기하고 내가 유죄를 받더라도 받겠다. 그리고 명태균은 무조건 유죄다. 왜냐하면 창원지법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태균을 무죄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무죄를 줬긴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참 특이해요. 내가 유죄를 받더라도 명태균의 범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예. 12월 제가 24년 10월 25일 날 제가 압수가 됐습니다. 예. 압수수색이 나와가지고 예. 그때 제가 쓰던 휴대폰하고 그 전에 쓰던 휴대폰 예. 그리고 예비 후보자 두 사람한테 말 맞추기 했던 그 내용 예. 그걸 내가 검찰한테 제시를 하면서 예. 제가 지금부터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진술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사가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 검찰로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동의를 해가지고 검찰에 갔습니다. 예. 아침 집에 압수가 8시 반에 나왔는데 한 10시 반에 예. 그 수상은 차를 타고 직접 그날 검찰에 가가지고 예. 여태까지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예. 다 거짓말이다.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예, 내가 진술했던 게 그 검찰 수사과에서 전화받고 했던 게 예전에 했던 게. 예. 예전에 했던 건 다 거짓이다. 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모든 휴대폰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모든 걸 진술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10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관련, 윤석열, 명태균 관련 모든 걸 두 예비 후보자들한테 정치자금으로 예. 각각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받은 거 모든 걸 다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김태일 소장은 강혜경 씨하고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예. 그래서 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 모든 진실은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술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원 재판에서도 김인택 판사가 명태균과 김영선이 예전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말들 예. 강경하고 나하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녹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걸 잘라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심정은 있지만은 증거가 제시된 게 그러니까 김인택 부장판사가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예. 사실상 일부러 무죄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증거를 부분적인 것만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부분적으로 또 채택을 했고 제가 증거 제출했던 거는 이미 증거 채택이 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 어쨌든 그 결과를 봐야 되고 오늘 오세훈 또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할 텐데 혹시 그 옆에 강혜경 국장이 계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창원 항소심 공판에서 공판 지난 7월 6일 날 1차 받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예. 명태균이가 나한테 예. 거짓말 한다고 그러면서 오세훈이 쏜 2천만 원도 강혜인 통장에 다 찍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되세요? 예, 제가 또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예,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님은 제가 처음 뵀을 때 이 스트레스 검찰 수사 받고 했던 때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세였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가 그렇게 많이 빠집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이제 명태균이 현금으로도 한 2천만 원 계약금 쪽으로 받았는데 그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불리한 거는 또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명 씨가 김용민 TV에 나가가지고 오세훈의 원래 정치자금 위반 금액이 5,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본인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 2천만 원 현금 2천만 원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300만 원 여론조사 대가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보다 많았다. 5천만 원 이상이었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3천이든 5천이든 제가 볼 때는 오늘 법적인 심판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법부를 그렇게 믿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호 부장판사 이분이 보니까 최혜병 특검 임성근 사단장 징역 실형 임성근이 국회에서 위증한 거 징역 실형 대장동 사건 1심 판사였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배임 저지른 액수가 4,895억 원이다 이렇게 공소장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분은 딱 보니까 철저한 증거주의자다. 근데 아까 김태열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김영선 이 4명이 3인 성호도 아니고 지금 4인 성호입니다. 네, 4인 성호. 4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죄를 준다? 저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고요.